안녕하세요, 박계성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날에 저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점심을 먹고 불을 다 끈 다음에 스탠드 하나 켜고 문까지 잠그고 찍고 있어요. 두 번째 강의인데 좀 편하게 해보려고 뻘소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자바 진영에서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클립스 도구라는 놈을 설치를 해볼 거예요. 이클립스는 C나 C++, C# 기반에서 활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설치를 한 다음에 몇 가지 설정을 할 겁니다. 인코딩 설정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클립스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나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구현해서 실행하는 과정까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클립스를 설치하려면 브라우저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클립스 다운로드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링크로 이동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이클립스를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어요. 최신 버전이 아주 최근에 배포한 4.4 버전입니다. 이 많은 버전 중에 저희는 자바 기반의 도구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클립스 IDE4 자바 디벨로퍼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우측에서 보면 32비트 버전과 64비트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JDK를 설치한 게 64비트 버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도 64비트 버전을 설치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맥 OSX의 64비트 버전을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가 안되면 여기 보이는 카이스트 서버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클립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맥의 파인더에 다운로드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경로로 접근을 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클립스 자바 루나 버전이 다운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버전을 설치하고 싶은 경로로 이동할 건데요. 자, 이클립스는 별도의 설치 과정 필요 없이 타르로 묶여있는 이 압축 버전을 풀기만 하면 이클립스 설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 타르 파일을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터미널로 접근한 다음에 자, cd 저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디렉토리를 선택했으면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cd입니다. change 디렉토리. 여기에서 move 커맨드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정도를 친 다음에 탭을 치면 자동 완성 기능이 돼서 해당 파일을 자동 완성해 줍니다. move 한 다음에 제가 이동하고 싶은 디렉토리는 제 홈에 넥스트 워크스페이스에 계속 탭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고 자바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제가 이렇게 디렉토리 이동한 다음에 l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이클립스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해당 파일이 이동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파인더에서도 할 수 있지만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또 프로그래머의 맛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압축을 풀 수 있는데 타르 -xvf 옵션을 준 다음에 이클립스 정도 치고 탭을 누르면 파일이 자동 완성돼서 지금과 같이 압축을 풀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엔터 치면 뭐 쫙 올라가면서 압축이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ls-al 하면 이클립스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파인더로 가서 넥스트 워크스페이스, 그다음에 자바 워크스페이스, 이클립스로 가시면 이클립스가 이런 모습으로 압축이 풀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클립스 설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실행을 할 때 제가 너무 여러 개의 이클립스 버전이 있어서 지금 이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클립스 실행할 수 있는데 이거 이름을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수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클립스 포 자바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실행해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서 이클립스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클립스 실행할 때 제가 앞으로 개발할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를 관리할 디렉토리가 필요하거든요. 작업 공간을 보통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 프로젝트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넥스트 워크스페이스에 자바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워크스페이스라는 디렉토리를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한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2학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수업 시간에 워크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면 이런 모습의 이클립스 화면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웰컴 화면을 삭제하면 이 상태가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했을 때의 이클립스 초기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려고 했던 작업 중에 첫 번째 이클립스 설치 과정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위와 같이 설치한 이클립스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파인더를 이용해서 이클립스를 실행하기 싫어서 닥에다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실행했던 이 프로그램을 닥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닥에 유지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이름을 바꿨던 이클립스 포 자바가 목록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클립스 버전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먼저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면 이클립스와 관련된 모든 설정은 이클립스의 환경 설정이라는 곳에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정을 바꿀 부분은 제너럴의 워크스페이스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디폴트 인코딩이 UTF-8로 돼 있으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UTF-8 인코딩이 아니면 밑에 other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다른 인코딩 UTF-8 인코딩으로 설정을
바꿔 주십시오. 저는 디폴트가 UTF-8이기 때문에 디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면 설정이 끝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정말 간단한 이클립스 설정을 끝낸 거고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클립스 관련된 설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클립스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할 건데요. 이클립스가 너무나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했을 때 우측 상단에 보면 이런 모양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가지 형태의 기능을 가진 목록이 뜰 겁니다. 이 기능들을 퍼스펙티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퍼스펙티브는 프로젝트의 작업 공간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깃과 연결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깃 퍼스펙티브를 선택을 하면 깃과 관련된 기능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자바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으면 디폴트로 되어 있는 자바 퍼스펙티브를 선택을 하면 자바와 관련된 기능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패키지 익스플로러도 나타나고 자바닥 이런 건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작업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여기 보이는 퍼스펙티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을 하다가 프로그래밍을 디버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디버그 퍼스펙티브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심하시면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디버그 퍼스펙티브고요. 이렇게 한번 퍼스펙티브가 열리면 우측 상단에 히스토리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저는 다시 자바 퍼스펙티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기본 설명은 퍼스펙티브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기능은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클립스 내에서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